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 33번 지문 내용입니다. 자, 귀여운 좀 지문이 나왔어요. 개 인지 능력과 얼굴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실험이 소개가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실험 조건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짓게 될 건데, 자, 이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자,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나오지 않고 결과로만 끝났다. 그러면 이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를 도출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자체가 주제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개들이요, 사람 얼굴에 대해서 심상을 형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한 연구가요. 그러니까 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머릿속에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실험을 설계하는 걸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냐면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죠.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걸 매칭을 하겠죠. 28마리의 개들을 이제 불투명한 스크린으로 가려진 모니터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모니터 앞에 두고 이 모니터에 사람 얼굴이 뜨겠죠.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개 보호자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5번 부르는 녹음을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죠, 개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 인간 동반자의 얼굴이나, 그러니까 반려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낯선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을 제거했다. 스크린을 제거했다는 건 뭐냐면, 불투명한 스크린을 놨었는데, 여기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 못 그리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소리는 막 나오는데 이걸 못 보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얼굴이 여기에 뿅 하고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비디오로 녹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보호자의 목소리랑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낯선 사람의 얼굴 매치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목소리는 보호자인데 낯선 사람 얼굴을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개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고, 스크린이 제거된 후에 일반적으로 약 6초 동안 얼굴을 응시를 했는데, 그러나 보호자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은 후, 그래서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의 얼굴을 응시한 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면 물음표가 떴다는 거죠. 왜냐면 머릿속에는 보호자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나오니까. 이걸 보면은 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이게 궁금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보호자 목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거. 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1, 2초간 더 멈췄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을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좀 이상한데 보호자 얼굴이 떠야 되는데 낯선 사람 얼굴이 뜨니까. 그렇다는 거는 보호자의 얼굴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뭐냐면, 개들은 머릿속에 그림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대와 실제가 다를 때 당황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심상을 형성하는 걸로 보인다. 마음속에 이제 머릿속에 보호자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개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형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황을 했겠죠. 예측을 했는데 그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것에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황한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머릿속에 얘네도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구나. 그래서 개는요, 사람의 얼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예측과 기대를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최근에 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대절을 보여주는 거죠. 개들이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개들이 보인다는 거죠.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뭘 형성을 하는 거냐면 정신적인 이미지. 그래서 심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대절은 지금 목적어 자리였으니까 명사절의 대절이죠.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
근데 같은 명사절이더라도 왓절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안 되고 위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형식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appear 다음에 이제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를 to forming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형성하는 것에 보인다가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를 저렇게 쓰시면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은요 놨어요. 28마리의 개들을요. 자, 어디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요. 근데 이 컴퓨터는 막혀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투명한 이제 스크린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틀었어요. 녹음을요. 어떤 녹음이냐면 개의 반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먼 가디언이면 개 보호자를 얘기하는 거죠. 보호자의 목소리를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틀었어요. 자, 여기가 동사 1, 목적어 1, 동사 2, 목적어 2. 여기에 사이언티스트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를 틀었습니다. 자, 말을 하는 어떤 말을 하냐면 개의 이름을 말을 하는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5번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과학자들은 놨죠. 28마리의 개들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 막혀진 불투명한 스크린으로 그리고 나서 틀었어요. 녹음을요. 개 보호자나 아니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틀었죠. 말하는 낯선 사람 개 보호자예요. 개의 이름을요. 5번 정도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블럭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가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이 모니터를 지금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혀진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블로킹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막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사예요. 이 placed랑 지금 then을 이제 통해서 놨고 그리고 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동사를 써야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분사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placing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saying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stranger를 수식하고 있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said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인 say도 안 돼요. 자, 3번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고요. 스크린은요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드러내기 위해서 자, 뭘 드러내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얼굴인데 누구의 얼굴이냐면 반려인의 동물 얼굴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걔의 반응은 녹화가 되었죠. 비디오 테이프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이 스크린은요. remove는 자타동사가 다 되지만 자연스럽게 제거가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냥 remov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그리고 was remov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녹화가 된 거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드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were 비디오 테이프드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were 비디오 테이핑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4번 문장입니다. 당연히 개들은요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중을 했어요. 자, 소리에
그들의 이름의 소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쳐다봤어요. 응시를 했죠. 대략 부사입니다. 6초를요. 6초 동안 얼굴에 응시를 한 거죠. 자, 스크린이, 즉, 그 가림막이 제거된 후에 6초 정도, 약 6초 정도 응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사로 attentiv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스테어를 응시하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응시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were star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타동사로도 실제로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응시를 한 거지 누군가에서 응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응시되게끔 억지로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star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위에랑 설명했던 같은 원리로 removed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was removing도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보냈습니다.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상당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쳐다보는데 쳐다보면서 자, 낯선 사람의 얼굴을요. 뭐 후에 어떤 후에 그들이 들었던 후에요. 익숙한 목소리를 그들의 보호자의 익숙한 목소리를 들은 후에 상당한 시간을 좀 더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시간 이렇게 해서 얘는 부사로서 뭐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significant 이렇게 형용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 하나 spend 돈이나 시간이나 자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ing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데 돈, 시간, 자원 등을 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내시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to gauge냐 이런 걸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게이지도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spend ing는요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6번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대절 자체가 주어입니다. 자, 그들이 멈췄다는 거. 여분의 어떤 초나 1초나 2초 동안 to 여기에 엑스트라 세컨드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뭐 1초나 2초 정도 여분의 시간 동안 멈췄다는 것은요. 자,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요. 그들이요. 알아차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알아차렸냐면 자, 무언가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에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대시 생략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절의 대시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멈췄다 이런 거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같은 명사절이더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는 what을 쓸 수가 없고 형용사절인 which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절 이런 절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시킬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단수 수일치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suggest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복수형으로 서제스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that도 마찬가지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게 명사절에 되시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what을 못 쓰고 형사절 which도 못 쓴다는 겁니다. 자, 7번 문장입니다. 자, 결론은요. 끌어내어진 결론은요. 대절인데 뭐냐면 걔들이요. 형성한다는 거죠. 그림을요. 그들의 정신 속에, 정신이라고 해석하셔야지 맞습니다. 자, 그 정신 속에 이제 그림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게 보어 1이고, 자, 그리고 보어 2입니다. 자, 그들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기반을 해서 어디에? 그 그림에 기반을 해서 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끌어진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걔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것, 요 보어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끌어진이라고 해가지고 컨클루전을 뒤에서 수식하는 수동태 이끌어진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drawing이라고 쓰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수일치는 컨클루전에 시키는 건데 앞에 뭐 다른 수일치 시킬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의 대절입니다.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죠? 여기 있는 대도 뒷문장이 이렇게 완전하게 명사절의 대절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하게 같은 명사절이라도 w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못 나오고요. which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절이 두 개나 보어로 나와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걸 빼먹을 뻔했네요. make 같은 경우는 뭐예요? can think about. 여기에 있는 여기 사이에는 사실 ca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쓰셔야지 맞는 거지. makes라던가, 자, 아니면 준동사 형태로 mak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based는 기반하여, 그래서 예측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basing 이랬으면 뒤에 목적어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은요 당황을 합니다. 당황됩니다. 뭐 수동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언제 당황을 하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들이 보거나 혹은 들은 것이 목적어가 없죠. 노란색으로 해야겠네요.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이, 이거 자체가 주어입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매치하지 않을 때요. 뭐와 매치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중인 것, 기대하는 중이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 그럴 때 그들은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퍼즐드는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죠. 그래서 당황되었다. 아니면 근데 여기다 퍼즐링이라고 쓰시면 뒤에 당황시켰다가 되기 때문에, 능동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what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 주어로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어로 나온 겁니다. 웬절 안에서. 자,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목적어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뒷문장이 완전해 할 때 명사절인 that을 쓸 수 없고 형용사절인 which도 당연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 이 절 전체와, 이 절은 동사랑 어떻게 수일치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사절과 수일치를 시킬 때 단수 수일치를 시키죠. 그래서 doesn't match가 아니라 don't match 이렇게 쓰시면 틀리게 된 거고요. 자, 여기 있는 w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지금 이렇게 불완전하죠?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완전해야 명사절로 쓸 수 있는 대절은 못 쓰고요. 그리고 형용사절인 which도 못 씁니다.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는 이 what절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expected 이렇게 쓰시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what 자체도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틀린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빈칸 유형으로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정신적 심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게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저 recent study가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계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순서나 삽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험의 시작. 설계죠. 그래서 이런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 설계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비디오를 녹화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실험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시작이고 이게 실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의 마지막이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될 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는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얘기하고, 자,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런 건데 그러나 하니까 여기 순서 삽입의 포인트, 특히나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 집중했다고 나와 있는데 집중한 게 아니라 조금 주의를 뺏겼다, 이런 산만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distracted 요런 걸 쓰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들었는데 덜 들었다고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여분의 1, 2초를 더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추가란 말이에요. 추가. 그럼 추가적으로 더 봤다는 거죠. 근데 덜 봤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iss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초가 없다라고 하면 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에서 뭐냐면 그들이 뭔가 잘못된 거를 인식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머리에 심상을 떠올리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한다, 예측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걔네들이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뭔가 심상을 떠올렸는데 그거랑 맞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conclusion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순서 삽입보다는 순서, 얘가 약간 삽입이 제일 높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심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예측을 한다. 요 각각이 또 빈칸 문제로 다시 출제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결론에 대해서 and로 다시 이어주니까 요거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당황을 한다. 여기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전부 다 볼드 테스트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까지가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밑줄 쳐놓고 여기가 이제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얘네들은 머릿속에 심상을 두고 그리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과 맞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측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황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